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 끝내 루안스크와 도네스크 즉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더니 이제는 거기에서 러시아로 병합하는 주민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90% 이상에 되는 주민들이 즉 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에 병합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뢰 정부를 세워놓고 그 괴뢰 정부 수반들이 모두 러시아에 와서 병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를 할 때 러시아 병사들이 총을 들고 와서 강요해서 지금 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왜 이런 시점에 주민투표를 강행했을까요? 돈바스 지역의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지역뿐만 아니라 하르키우주의 하르손 지역과 자포리자 지역까지 러시아에 병합하는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즉 4개 지역에서 도네스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에 병합하기 위한 주민들의 투표를 강행했다는 거죠. 푸틴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과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역량과 수단에는 핵무기도 포함됐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푸틴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 그 대통령이죠.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핵무기 사용을 간과하지 말라는 이런 협박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조용히 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땅을 강탈하고 점령한 후에 그것을 러시아로 병합하기 위해서 투표까지 강행하고 러시아 영토라는 빌미로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푸틴. 왜 전 세계는 여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만은 볼 수가 없죠. 물론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맹렬히 러시아를 공격했지만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엔 총회를 열어서 러시아를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리고 이 상임 이사국들은 막대한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핵 강국들입니다. 미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인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구성된 것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침략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 안보리에서 협의가 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비상임국일 뿐만 아니라 일반 유엔에 가입된 나라의 핵무력을 보유한 이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략을 하여 영토를 강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전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해체해버리고 다시 조직하든지 아니면 유엔도 이제는 해체 그 기능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엔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유엔을 해체하고 다시 유엔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유엔 총회를 열어서 다수결로 유엔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퇴출시킬 뿐만 아니라 유엔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막강한 핵무기를 가진 이 러시아가 그 힘을 믿고 약한 우크라이나,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즉 유엔 안보리 회의라는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회의 그것도 상임 이사국이라는 러시아가 자기보다 월등히 약한 국가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영토를 강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핵무기까지 쓰겠다고 하는데도 유엔 안보리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런 전례를 남긴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횡포가 더 잦아질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우습게 보고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호통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백서에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글까지 실었겠습니까? 국방백서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만은 자기 영토의 일부분이고 무력으로 점령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국방백서에 실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 핵무기가 됐던 전략 핵무기가 됐던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이런 전례를 남겨둔다면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핵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때 전술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한반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은 약 1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전쟁 징후가 보이든지 아니면 수뇌부를 공격할 움직임이 보이든지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된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그거를 문서화, 법령화 해 놓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과연 또 나토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썼는데도 나토나 미국이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는 핵보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겨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운명이 결판나는 겨울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든 전술 핵무기든 궁지에 몰린 푸틴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국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러시아를 집중 감시하고 있을까요? 핵무기 사용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랑 속에 빠져들고 있는 국제정세,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정말 똘똘 뭉쳐서 북한 핵위협에 맞서지 않는다면, 한미일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참화를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일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북한에 맞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